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삶의 작은 평온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한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작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집에 들어서 본 적 있으신가요? 고가의 가구나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된 온기 속에서 이곳은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듯한 깊은 평온함을 느껴보신 적 말입니다. 오늘은 분주한 세상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지혜를 가꾸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80의 나이에 미국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일본인 할머니 다카하시 유코님의 이야기입니다. 힘겨운 노동이나 특별한 도움 없이도 매일의 공간을 맑고 정갈하게 유지하는 그녀의 삶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진 7가지 조용한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혹시 일본의 가정집이 유독 단정해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셨거나 복잡한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오셨다면, 혹은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청소가 버겁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코 할머니의 집은 마치 그녀의 고향 교토에서 막 우려낸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맑고 소박하지만 깊은 온기를 품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작은 행위에서부터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그리고 내가 쓰는 모든 것에 감사를 전하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태도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감의 의미는 어느 나라든 서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숨가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숨쉴 틈을 간절히 원한다는 보편적인 진실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울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하나의 작은 습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속삭여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첫 번째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모든 물건에게 돌아갈 집을 만들어주세요. 처음 다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자택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평온함에 휩싸였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답답하지 않았고 낡았지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마치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한 안정감이었습니다. 리모컨은 탁자 위 정해진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슬리퍼는 현관문 방향으로 나란히 정돈되어 있었으며 선반 위에 수건 한 장조차 정성스럽게 접혀 그 중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모든 사물이 고요한 질서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유코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따로 정리하지 않아요. 그저 썼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뿐이랍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들리는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깊은 철학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마신 컵을 창틀에 무심코 올려두고 잊어버리거나 외투를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두었다가 나중에 온 집안을 헤매며 찾던 수많은 순간들. 매일 반복되는 그 사소한 무질서가 결국 집 전체를 어지럽히고 제 마음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유코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물건 하나하나에 돌아갈 집을 정해주었고, 사용이 끝난 물건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돌아가 쉴 집이 필요하듯 물건에게도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딱 하나, 리모컨만이라도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텔레비전 옆 작은 상자 위에 올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행동처럼 느껴졌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리모컨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졌고 그로 인한 작은 짜증과 시간 낭비가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통제권 하나가 제 마음에 예상치 못한 가벼움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돈된 삶이란 시간을 내어 애써 해치우는 노동이 아니라 일상 속 모든 것의 방황을 허락하지 않는 고요하고 일관된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습관,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세요. 6호 할머니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찻잔이 비자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기 전 아주 자연스럽게 행주를 들어 탁자 위에 떨어진 차 한 방울을 쓱 닦아내셨습니다. 그 한 방울을 닦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에서 3초.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셔도 괜찮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그 순간에 해두는 게 마음에 빚을 남기지 않아 편안하단다. 그것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몸에 뱃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다시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설거지통에 넣어두며 나중에 씻어야지 하고 미뤘던 컵 하나. 그 컵은 반나절 혹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어느새 다른 그릇들이 옆에 쌓이면서 결국 산더미 같은 설거짓거리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 그것들은 더 이상 간단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야 할 일이라는 압박감으로 변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안에 미완성된 일들이 남아있는 게 싫어요. 하나하나 부드럽게 매듭을 짓고 마음도 그렇게 정리한 채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고 싶단다. 이것은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지키기 위한 일이지.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할 일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1분, 그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외출 후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거는 일, 다 읽은 책을 책꽂이에 꽂는 일, 확인한 우편물을 바로 정리하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하루의 끝에 커다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습관, 혹시나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것만 곁에 두세요. 6호 할머니의 집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텅 비어 삭막한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저마다의 쓰임새를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공간 전체가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장 속에는 언젠가 입을지도 모르는 낡은 옷들이 가득 차 있지도 않았고 서랍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엉켜있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물건 선택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내 마음이 기쁜가? 만약 둘 다 아니라면 미련 없이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거나 정리했습니다. 물론 추억이 깃든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물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건
마음의 한 조각도 함께 쥐고 있다는 뜻이란다.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두 손이 무거워 가볍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득 찬 집이 풍요로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풍요는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생겨나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워진 집은 텅 빈 집이 아니라 비로소 충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들의 댁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집은 온갖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지만 어떤 집은 소박해도 머무는 것만으로 마음이 밝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신중한 선택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와 작별하는 의식. 그날 저녁, 제가 작별 인사를 하려던 순간, 6호 할머니는 잠깐만 기다려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올게요 하시며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거지나 청소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돌아오시는 데는 정확히 5분이 걸렸습니다. 그 5분 동안 할머니는 남은 과자를 통에 담아 찬장에 넣고 우리가 마셨던 찻잔 2개를 씻어 건조대에 올려두셨습니다. 그리고 탁자를 깨끗이 닦고 의자 2개를 제자리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 모든 동작은 서두르지도 꾸물거리지도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리듬을 타고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오늘 하루가 온전히 마무리된 기분이네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내일 치우면 되지 하며 식탁 위에 부스러기를 남겨둔 채 잠자리에 들고 의자에는 벗어놓은 옷이 그대로 걸쳐져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시작하는 다음날 아침은 눈은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혼란 속에 묶여있는 듯 찌뿌둥했습니다. 하지만 6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딱 5분. 완벽한 청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며 오늘 하루와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도 5분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5분이 내일의 내 아침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기운이 없어서 치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치우지 않아서 생긴 혼란 때문에 더 많은 기운을 빼앗기곤 합니다. 잠들기 전 5분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시간입니다. 깨끗하게 닦인 식탁, 제자리에 놓인 슬리퍼 한 켤레. 이 작은 질서는 다음날 아침 우리에게 차분한 마음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 5번째 습관, 모든 공간에 분명한 역할을 부여해주세요. 6호 할머니의 집에서 놀라웠던 또 한 가지는 공간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와 관련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편물이나 책, 휴대폰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의 작은 의자는 오롯이 독서와 사색을 위한 공간이었고 그곳에는 책 몇 권과 작은 찻잔 탁자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쭈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분의 의자나 수납장이 더 있으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섞고 싶지 않아요. 식사는 식사답게, 독서는 독서답게, 휴식은 휴식답게. 공간의 역할이 분명할 때 나의 행동과 마음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저는 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부엌 식탁 위에는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었으며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게 느껴질까? 하지만 문제는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 뒤섞여버린 저의 생활 방식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몰아두면 공간은 더 이상 우리를 돕는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혼란의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공간을 통해 기억한단다. 여기는 쉬는 곳, 여기는 먹는 곳, 여기는 고요히 앉아있는 곳이라고 몸이 기억하게 되면 마음도 시이 흩어지지 않게 되지요. 그것은 단순히 정리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려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대청소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공간에게 다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식탁아, 너는 이제부터 밥만 먹는 곳이야. 소파야, 너는 휴식만을 위한 자리란다. 그렇게 역할을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는 부드러운 흐름이 생겨납니다. 6번째 습관, 내일의 아침은 오늘 밤 10분으로 준비하세요. 6호 할머니의 하루는 잠들기 전 10분의 조용한 의식으로 완성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입을 옷을 미리 꺼내 의자 위에 곱게 개어두고 부엌을 가볍게 정돈하며 침대 머리맡에는 물 한 컵을 준비해둡니다. 제가 그 이유를 여쭈었을 때 할머니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마음이 가장 분주하고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이니 전날 밤에 미리 평온한 길을 열어두어야 한단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침은 늘 옷장을 뒤지고 열쇠를 찾아 헤매는 혼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의 첫 단추부터 허둥대니 온종일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6호 할머니의 아침은 늘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닌 잘 짜인 리듬 속에서 오는 여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리듬이 불필요한 피로를 줄여주고 마음을 정돈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준비는 미래의 나를 아끼고 배려하는 가장 다정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의도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신 할머니의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의도적인 삶,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 그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잠들기 전 나를 위해 사용하는 단 10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7번째 습관,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으세요. 그날의 마지막 찻잔을 씻던 6호, 할머니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찻잔을 조심스럽게 닦아 물기를 제거한 뒤 선반에 올리기 전 할머니는 두 손으로 찻잔을 잠시 감싸쥐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를 건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지금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애써준 찻잔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거란다. 너무도 단순한 그 말이, 그 행동이 제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값비싼 물건은 없었지만 모든 물건이 귀하게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존재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진 게 거의 없었단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게 되었지. 매일 나와 함께하는 물건들에게 늘 고맙다고 말해준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집에 수많은 물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라 버리지 못해 붙잡고 있던 그 수많은 물건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6호 할머니의 집인을 단정하고 따뜻했던 이유는 단순히 부지런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물에게도 따뜻한 배려와 존중을 전하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작아도 늘 온기가 가득했고 낡았지만 결코 쓸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일본인 할머니의 7가지 습관을 통해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 모든 물건은 사용 후 제자리로. 둘, 1분 안에 끝나는 일은 지금 바로. 셋, 신중하게 선택하고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기. 넷, 잠들기 전 5분, 오늘과 작별하기. 다섯, 모든 공간에 명확한 목적을 부여하기. 여섯,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 밤에 마치기. 일곱, 함께하는 모든 물건에 감사의 마음 전하기. 이 7가지는 큰 힘이나 돈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 더 다정하고 의식적으로 바꾸는 작은 노력일 뿐입니다. 국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기운은 예전 같지 않아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희망의 씨앗 하나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을 정돈하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곳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삶의 작은 평온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한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작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집에 들어서 본 적 있으신가요? 고가의 가구나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된 온기 속에서 이곳은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듯한 깊은 평온함을 느껴보신 적 말입니다. 오늘은 분주한 세상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지혜를 가꾸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80의 나이에 미국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일본인 할머니 다카하시 유코님의 이야기입니다. 힘겨운 노동이나 특별한 도움 없이도 매일의 공간을 맑고 정갈하게 유지하는 그녀의 삶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진 7가지 조용한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혹시 일본의 가정집이 유독 단정해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셨거나 복잡한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오셨다면, 혹은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청소가 버겁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코 할머니의 집은 마치 그녀의 고향 교토에서 막 우려낸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맑고 소박하지만 깊은 온기를 품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작은 행위에서부터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그리고 내가 쓰는 모든 것에 감사를 전하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태도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감의 의미는 어느 나라든 서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숨가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숨쉴 틈을 간절히 원한다는 보편적인 진실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울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하나의 작은 습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속삭여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첫 번째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모든 물건에게 돌아갈 집을 만들어주세요. 처음 다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자택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평온함에 휩싸였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답답하지 않았고 낡았지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마치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한 안정감이었습니다. 리모컨은 탁자 위 정해진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슬리퍼는 현관문 방향으로 나란히 정돈되어 있었으며 선반 위에 수건 한 장조차 정성스럽게 접혀 그 중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모든 사물이 고요한 질서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유코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따로 정리하지 않아요. 그저 썼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뿐이랍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들리는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깊은 철학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마신 컵을 창틀에 무심코 올려두고 잊어버리거나 예투를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두었다가 나중에 온 집안을 헤매며 찾던 수많은 순간들. 매일 반복되는 그 사소한 무질서가 결국 집 전체를 어지럽히고 제 마음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유코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물건 하나하나에 돌아갈 집을 정해주었고 사용이 끝난 물건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돌아가 쉴 집이 필요하듯 물건에게도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딱 하나, 리모컨만이라도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텔레비전 옆 작은 상자 위에 올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행동처럼 느껴졌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리모컨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졌고 그로 인한 작은 짜증과 시간 낭비가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통제권 하나가 제 마음에 예상치 못한 가벼움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돈된 삶이란 시간을 내어 애써 해치우는 노동이 아니라 일상 속 모든 것의 방황을 허락하지 않는 고요하고 일관된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습관,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세요. 유코 할머니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찻잔이 비자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기 전 아주 자연스럽게 행주를 들어 탁자 위에 떨어진 차 한 방울을 쓱 닦아내셨습니다. 그 한 방울을 닦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에서 3초.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셔도 괜찮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그 순간에 해두는 게 마음에 빚을 남기지 않아 편안하단다. 그것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몸에 뱃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다시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설거지통에 넣어두며 나중에 씻어야지 하고 미뤘던 컵 하나. 그 컵은 반나절 혹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어느새 다른 그릇들이 옆에 쌓이면서 결국 산더미 같은 설거짓거리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 그것들은 더 이상 간단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야 할 일이라는 압박감으로 변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안에 미완성된 일들이 남아있는 게 싫어요. 하나하나 부드럽게 매듭을 짓고 마음도 그렇게 정리한 채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고 싶단다. 이것은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지키기 위한 일이지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할 일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1분, 그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외출 후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거는 일, 다 읽은 책을 책꽂이에 꽂는 일, 확인한 우편물을 바로 정리하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하루의 끝에 커다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습관, 혹시나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것만 곁에 두세요. 6호 할머니의 집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텅 비어 삭막한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저마다의 쓰임새를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공간 전체가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장 속에는 언젠가 입을지도 모르는 낡은 옷들이 가득 차 있지도 않았고, 서랍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엉켜있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물건 선택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내 마음이 기쁜가? 만약 둘 다 아니라면 미련 없이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거나 정리했습니다. 물론 추억이 깃든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물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건 마음의 한 조각도 함께 쥐고 있다는 뜻이란다.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두 손이 무거워 가볍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득 찬 집이 풍요로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풍요는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생겨나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워진 집은 텅 빈 집이 아니라 비로소 충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들의 댁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집은 온갖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지만 어떤 집은 소박해도 머무는 것만으로 마음이 밝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신중한 선택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와 작별하는 의식. 그날 저녁 제가 작별 인사를 하려던 순간 6호 할머니는 잠깐만 기다려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올게요 하시며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거지나 청소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돌아오시는 데는 정확히 5분이 걸렸습니다. 그 5분 동안 할머니는 남은 과자를 통에 담아 찬장에 넣고 우리가 마셨던 찻잔 2개를 씻어 건조대에 올려두셨습니다. 그리고 탁자를 깨끗이 닦고 의자 2개를 제자리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 모든 동작은 서두르지도 꾸물거리지도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리듬을 타고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오늘 하루가 온전히 마무리된 기분이네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내일 치우면 되지 하며 식탁 위에 부스러기를 남겨둔 채 잠자리에 들고 의자에는 벗어놓은 옷이 그대로 걸쳐져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시작하는 다음날 아침은 눈은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혼란 속에 묶여있는 듯 찌뿌둥했습니다. 하지만 6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딱 5분. 완벽한 청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며 오늘 하루와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도 5분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5분이 내일의 내 아침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기운이 없어서 치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치우지 않아서 생긴 혼란 때문에 더 많은 기운을 빼앗기곤 합니다. 잠들기 전 5분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시간입니다. 깨끗하게 닦인 식탁, 제자리에 놓인 슬리퍼 한 켤레,
이 작은 질서는 다음날 아침 우리에게 차분한 마음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 5번째 습관, 모든 공간에 분명한 역할을 부여해주세요. 6호 할머니의 집에서 놀라웠던 또 한 가지는 공간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와 관련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편물이나 책, 휴대폰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의 작은 의자는 오롯이 독서와 사색을 위한 공간이었고 그곳에는 책 몇 권과 작은 찻잔 탁자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쭈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분의 의자나 수납장이 더 있으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섞고 싶지 않아요. 식사는 식사답게, 독서는 독서답게, 휴식은 휴식답게. 공간의 역할이 분명할 때 나의 행동과 마음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저는 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부엌 식탁 위에는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었으며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게 느껴질까? 하지만 문제는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 뒤섞여버린 저의 생활 방식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몰아두면 공간은 더 이상 우리를 돕는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혼란의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공간을 통해 기억한단다. 여기는 쉬는 곳, 여기는 먹는 곳, 여기는 고요히 앉아있는 곳이라고 몸이 기억하게 되면 마음도 시이 흩어지지 않게 되지요. 그것은 단순히 정리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려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대청소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공간에게 다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식탁아, 너는 이제부터 밥만 먹는 곳이야. 소파야, 너는 휴식만을 위한 자리란다. 그렇게 역할을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는 부드러운 흐름이 생겨납니다. 6번째 습관, 내일의 아침은 오늘 밤 10분으로 준비하세요. 6호 할머니의 하루는 잠들기 전 10분의 조용한 의식으로 완성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입을 옷을 미리 꺼내 의자 위에 곱게 개어두고 부엌을 가볍게 정돈하며 침대 머리맡에는 물 한 컵을 준비해둡니다. 제가 그 이유를 여쭈었을 때 할머니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마음이 가장 분주하고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이니 전날 밤에 미리 평온한 길을 열어두어야 한단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침은 늘 옷장을 뒤지고 열쇠를 찾아 헤매는 혼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의 첫 단추부터 허둥대니 온종일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6호 할머니의 아침은 늘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닌 잘 짜인 리듬 속에서 오는 여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리듬이 불필요한 피로를 줄여주고 마음을 정돈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준비는 미래의 나를 아끼고 배려하는 가장 다정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의도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신 할머니의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의도적인 삶,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 그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잠들기 전 나를 위해 사용하는 단 10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7번째 습관,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으세요. 그날의 마지막 찻잔을 씻던 6호, 할머니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찻잔을 조심스럽게 닦아 물기를 제거한 뒤 선반에 올리기 전 할머니는 두 손으로 찻잔을 잠시 감싸쥐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를 건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지금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애써준 찻잔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거란다. 너무도 단순한 그 말이, 그 행동이 제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값비싼 물건은 없었지만 모든 물건이 귀하게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존재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진 게 거의 없었단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게 되었지. 매일 나와 함께하는 물건들에게 늘 고맙다고 말해준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집에 수많은 물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라 버리지 못해 붙잡고 있던 그 수많은 물건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6호 할머니의 집인을 단정하고 따뜻했던 이유는 단순히 부지런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물에게도 따뜻한 배려와 존중을 전하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작아도 늘 온기가 가득했고 낡았지만 결코 쓸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일본인 할머니의 7가지 습관을 통해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 모든 물건은 사용 후 제자리로. 둘, 1분 안에 끝나는 일은 지금 바로. 셋, 신중하게 선택하고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기. 넷, 잠들기 전 5분, 오늘과 작별하기. 다섯, 모든 공간에 명확한 목적을 부여하기. 여섯,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 밤에 마치기. 일곱, 함께하는 모든 물건에 감사의 마음 전하기. 이 7가지는 큰 힘이나 돈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 더 다정하고 의식적으로 바꾸는 작은 노력일 뿐입니다. 국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기운은 예전 같지 않아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희망의 씨앗 하나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을 정돈하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곳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삶의 작은 평온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한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작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집에 들어서 본 적 있으신가요? 고가의 가구나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된 온기 속에서 이곳은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듯한 깊은 평온함을 느껴보신 적 말입니다. 오늘은 분주한 세상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지혜를 가꾸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80의 나이에 미국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일본인 할머니 다카하시 유코님의 이야기입니다. 힘겨운 노동이나 특별한 도움 없이도 매일의 공간을 맑고 정갈하게 유지하는 그녀의 삶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진 7가지 조용한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혹시 일본의 가정집이 유독 단정해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셨거나
복잡한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오셨다면, 혹은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청소가 버겁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게 될지도 모릅니다. 6호 할머니의 집은 마치 그녀의 고향 교토에서 막 우려낸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맑고 소박하지만 깊은 온기를 품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작은 행위에서부터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그리고 내가 쓰는 모든 것에 감사를 전하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태도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감의 의미는 어느 나라든 서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숨가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숨쉴 틈을 간절히 원한다는 보편적인 진실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울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하나의 작은 습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속삭여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첫 번째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모든 물건에게 돌아갈 집을 만들어주세요. 처음 다카하시 6호 할머니의 자택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평온함에 휩싸였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답답하지 않았고 낡았지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마치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한 안정감이었습니다. 리모컨은 탁자 위 정해진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슬리퍼는 현관문 방향으로 나란히 정돈되어 있었으며 선반 위에 수건 한 장조차 정성스럽게 접혀 그 중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모든 사물이 고요한 질서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6호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따로 정리하지 않아요. 그저 썼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뿐이랍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들리는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깊은 철학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마신 컵을 창틀에 무심코 올려두고 잊어버리거나 예투를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두었다가 나중에 온 집안을 헤매며 찾던 수많은 순간들. 매일 반복되는 그 사소한 무질서가 결국 집 전체를 어지럽히고 제 마음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6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물건 하나하나에 돌아갈 집을 정해주었고 사용이 끝난 물건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돌아가 쉴 집이 필요하듯 물건에게도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딱 하나, 리모컨만이라도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텔레비전 옆 작은 상자 위에 올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행동처럼 느껴졌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리모컨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졌고 그로 인한 작은 짜증과 시간 낭비가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통제권 하나가 제 마음에 예상치 못한 가벼움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돈된 삶이란 시간을 내어 애써 해치우는 노동이 아니라 일상 속 모든 것의 방황을 허락하지 않는 고요하고 일관된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습관,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세요. 6호 할머니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찻잔이 비자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기 전 아주 자연스럽게 행주를 들어 탁자 위에 떨어진 차 한 방울을 쓱 닦아내셨습니다. 그 한 방울을 닦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에서 3초.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셔도 괜찮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그 순간에 해두는 게 마음에 빚을 남기지 않아 편안하단다. 그것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몸에 뱃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다시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설거지통에 넣어두며 나중에 씻어야지 하고 미뤘던 컵 하나. 그 컵은 반나절 혹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어느새 다른 그릇들이 옆에 쌓이면서 결국 산더미 같은 설거짓거리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 그것들은 더 이상 간단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야 할 일이라는 압박감으로 변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안에 미완성된 일들이 남아있는 게 싫어요. 하나하나 부드럽게 매듭을 짓고 마음도 그렇게 정리한 채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고 싶단다. 이것은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지키기 위한 일이지.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할 일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1분, 그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외출 후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거는 일, 다 읽은 책을 책꽂이에 꽂는 일, 확인한 우편물을 바로 정리하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하루의 끝에 커다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습관, 혹시나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것만 곁에 두세요. 6호 할머니의 집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텅 비어 삭막한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저마다의 쓰임새를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공간 전체가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장 속에는 언젠가 입을지도 모르는 낡은 옷들이 가득 차 있지도 않았고 서랍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엉켜있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물건 선택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내 마음이 기쁜가? 만약 둘 다 아니라면 미련 없이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거나 정리했습니다. 물론 추억이 깃든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물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건 마음의 한 조각도 함께 쥐고 있다는 뜻이란다.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두 손이 무거워 가볍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득 찬 집이 풍요로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풍요는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생겨나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워진 집은 텅 빈 집이 아니라 비로소 충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들의 댁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집은 온갖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지만 어떤 집은 소박해도 머무는 것만으로 마음이 밝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신중한 선택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와 작별하는 의식. 그날 저녁 제가 작별 인사를 하려던 순간 6호 할머니는 잠깐만 기다려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올게요 하시며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거지나 청소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돌아오시는 데는 정확히 5분이 걸렸습니다. 그 5분 동안
할머니는 남은 과자를 통에 담아 찬장에 넣고 우리가 마셨던 찻잔 2개를 씻어 건조대에 올려두셨습니다. 그리고 탁자를 깨끗이 닦고 의자 2개를 제자리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 모든 동작은 서두르지도 꾸물거리지도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리듬을 타고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오늘 하루가 온전히 마무리된 기분이네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내일 치우면 되지 하며 식탁 위에 부스러기를 남겨둔 채 잠자리에 들고 의자에는 벗어놓은 옷이 그대로 걸쳐져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시작하는 다음날 아침은 눈은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혼란 속에 묶여있는 듯 찌뿌둥했습니다. 하지만 6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딱 5분. 완벽한 청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며 오늘 하루와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도 5분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5분이 내일의 내 아침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기운이 없어서 치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치우지 않아서 생긴 혼란 때문에 더 많은 기운을 빼앗기곤 합니다. 잠들기 전 5분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시간입니다. 깨끗하게 닦인 식탁, 제자리에 놓인 슬리퍼 한 켤레. 이 작은 질서는 다음날 아침 우리에게 차분한 마음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 5번째 습관, 모든 공간에 분명한 역할을 부여해주세요. 6호 할머니의 집에서 놀라웠던 또 한 가지는 공간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와 관련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편물이나 책, 휴대폰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의 작은 의자는 오롯이 독서와 사색을 위한 공간이었고 그곳에는 책 몇 권과 작은 찻잔 탁자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쭈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분의 의자나 수납장이 더 있으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섞고 싶지 않아요. 식사는 식사답게, 독서는 독서답게, 휴식은 휴식답게. 공간의 역할이 분명할 때 나의 행동과 마음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저는 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부엌 식탁 위에는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었으며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게 느껴질까? 하지만 문제는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 뒤섞여버린 저의 생활 방식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몰아두면 공간은 더 이상 우리를 돕는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혼란의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공간을 통해 기억한단다. 여기는 쉬는 곳, 여기는 먹는 곳, 여기는 고요히 앉아있는 곳이라고 몸이 기억하게 되면 마음도 시이 흩어지지 않게 되지요. 그것은 단순히 정리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려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대청소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공간에게 다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식탁아, 너는 이제부터 밥만 먹는 곳이야. 소파야, 너는 휴식만을 위한 자리란다. 그렇게 역할을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는 부드러운 흐름이 생겨납니다. 6번째 습관, 내일의 아침은 오늘 밤 10분으로 준비하세요. 6호 할머니의 하루는 잠들기 전 10분의 조용한 의식으로 완성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입을 옷을 미리 꺼내 의자 위에 곱게 개어두고 부엌을 가볍게 정돈하며 침대 머리맡에는 물 한 컵을 준비해둡니다.
제가 그 이유를 여쭈었을 때 할머니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마음이 가장 분주하고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이니 전날 밤에 미리 평온한 길을 열어두어야 한단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침은 늘 옷장을 뒤지고